쌀값 때문에 농민들 원성이 큽니다. 지금 뭐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농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는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 조짐을 보면은 다시 또 농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실제로. 그런 부분 느끼고 계시죠? 네, 쌀값 때문에 지금 뭐 농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쌀값이 올라갔다가 이게 유지가 되고 또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르는 것도 부족한데 지금 뭐 아주 뭐 10년 전 가격으로 지금 추락했는데요. 지금 이 쌀값 때문에 장관님 혹시 대통령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? 쌀값 문제에 대해서 쌀값만 가지고 직접 보고 드린 적은 없지만 네. 정부 내에서 뭐 청와대하고도 협의하고 경제수석하고도 협의하니까 대통령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.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. 대통령실 누구하고 그러면은 경제수석하고.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받았습니까?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10만 톤 격리하는 거 이런 거는 경제수석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또 경제부총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10만 톤을 격리하겠다 이 내용 갖고 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건 결론을 10만 톤 격리를 낼 때는 쌀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때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던 네, 좋습니다. 이제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좀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의식을 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치,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치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한다든가. 예, 좋습니다. 그 답변은 제가 들었으니까요. 네네네.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그 공약 내용을 보면은요. 농업 직불금 5조 원 시대를 열겠다. 지금보다 2배 확충하겠다. 이렇게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? 네네. 그리고 이런 것도 국정과제에도 또 포함됐고. 네. 현재 2조 4천억 원 수준인데요. 이걸 5조 원으로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 정도 늘려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? 네. 단계별로 늘려가야죠. 얼마 정도 늘려요? 한 4천억, 5천억. 한 5천억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보면은요, 걱정돼요. 법인세, 소득세, 증권거래세, 종부세 등 감면 계획을 발표를 했죠. 얼마나 감소하고 세수 계획이 감소한지 아시죠, 장관님? 기재부 예상으로는 내년에 6조 원, 내후년에 7조 원, 예. 2년간 한 13조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예. 여기서 우리 농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농림부 장관의 대책이 있나요? 이런 것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다음 주에 업무 보고가 있고요.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거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?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. 이게 정부 세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5조 원 농업 직불금 예산 확보를 하려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그냥 상의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, 장관님. 선거 때 대선 후보가 당장 내년도에 네. 17년, 19년 그 신규로 한 3천억 정도 소요되거든요. 네. 그거 포함하고 전략 직불제 넣고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포함되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쌀값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? 물론 지금 정부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타작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과잉 생산, 쌀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비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.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그 선택적 직불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쌀 생산량을 조정을 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5조 원 직불금 예산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은 수출 때문에 농민들 희생해야 되고 또 지금과 같이 물가가 막 치솟고 그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쌀값을 또 잡아야 되고 그래도 또 농민들을 희생해야 되고 농민들 소득은 언제 보장을 하는 겁니까? 기후변화 그다음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. 이 세계 식량 안보 지수
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에 있는 EIU가 매년 발표하는 식량 안보 지수 우리나라가 몇인지 알고 계시죠? 예, 제가 그걸 봤는데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. 굉장히 낮습니다. 싱가포르가 15위인데 우리는 32위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.7%에 불과하고 농경지 면적 또한 또 전체 면적의 1%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 농축수산물의 90%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안보 지수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. 다변하거든요. 공급망에.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식량 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예,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하림 회장님도 직접 만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장님도 직접 만나고 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공급망, 우리가 먹는 거에 80량 가축 그 소비분을 포함해서 80%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, 해외 공급망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포스코하고 하림 쪽에서 그 본인들이 하여튼 그 외국의 그 유통망을 장악하는데 잠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할 거고요. 그래서 1차로 내년에 지금 500억이 확보가 돼 있고 단기간에 지금 3천억 정도를 확보를 할 겁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농업 개발법을 지금 개정 작업 중입니다. 그래서 유사시에 그분들이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때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걸로. 그래서 법안을 지금 준비해서 법안 지금 개정 작업 들어갔습니다. 네,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